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한의 세계 2입니다. 제가 저번에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사실 그냥 재미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좋아요가 5개 눌려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2탄을 제가 지금 좀 일이 바빠가지고 미루고 안 만들고 있다가 급하게 한번 잠이 안 와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의 교과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수학만을 그냥 고지고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주제가 고등학교 수학에 들어있는 몇 가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의문이 있고 그런 의문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일부 주제 내용들이 저번에 했었던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 그리고 무한집합 그런 것들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완전히 학부 수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직관적인 또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거 시작을 하기 전에 1대1 대응의 개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저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대1 대응의 수학적 정의는 1대1 함수이면 되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또는 이것에 이제 대우명지를 써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거를 모르는 이제 학생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한 놈에 한 놈씩 짝지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한 놈과 한 놈만 짝을 이룬다. 자, 지금 이 파란색 동그라미 저 수식 복잡한 수식이 결국에 한 놈과 한 놈끼리 짝을 이룬다. 이 말과 이제 언어적으로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저게 사실 문제입니다. 저게 좀 문제인데 왜냐면 치역은요, 제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함수에서 함수값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의 방법이 알려져 있으면 치역을 찾기는 원래 쉬워요. 그런데 공역을 찾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저 공역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호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공역을 일반적으로는 y라고 쓰죠. 그렇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치역은 보통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치역의 기호를 소개를 안 하는데 우리가 정의역의 기호를 x라고 쓰죠. 이걸 정의역을 x라고 쓰죠. 치역의 기호를 f 라지 x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치역을 f의 라지 x라고 쓰냐?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fx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x라는 애는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애인데 이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스몰 x가 함수 f를 타고 이제 y의 어떤 원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f를 타고 넘어가는 x들이 이제 y 안에 사는데 y 안에는 뭐 x의 선택을 예를 들어 뭐 이 x1의 선택을 이렇게 받은 그런 y1이 있겠죠. 그런 y1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게 치역이잖아요. 그리고 뭐 치역 바깥에 있는 공역의 원소가 뭐 있을 수 있겠죠. y2. 근데 y2는 이제 선택을 못 받은 겁니다. 정역의 원소에서. 자, 그렇게 되면 이 y1이라는 선택을 받은 애는 fx1이라고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y2는 f의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뭐 f의 머시기 x로 이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fx 머시기로 쓸 수 있는 애들만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집합을 f의 라지 x라고 쓰겠다. 그래서 그것이 치역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그냥 기호예요. 그러니까 f 라지 x는 저 개념이 이제 뭐다 이거를 조건제시법을 막 모르겠어도 그냥 치역을 앞으로 f 라지 x라고 쓰겠다. 그것만 이해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치역을 갖다가 표현을 이렇게 적을 거거든요. 한국말로 쓰기가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적 정의는 다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했으면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고 공역의 치역과 같다. 그게 다 압니다. 근데 1대1 대응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직관적 이해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 놈씩 짝을 이룬다 라는 개념 더하기 공역은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교과서를 보면, 자, 교과서를 잠깐 가보면 이게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 함수에 대한 처음 설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합니다. 물론 중학교 때도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는 이제 고1 수학에서 하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에서 굳이 몇이다 이렇게 그 위에 문제 2 보면 y는 1, 2, 3, 4, 5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줘. 예를 들어 대충 안 주고 그냥 y는 fx만 알려줬대. 뭐 예를 들어 y는 로그의 x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의역은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x값 전체 집합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함수가 이렇게 y는 3x 플러스 2나 y는 x제곱으로 주어지면요. x의 제한 조건이 별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x는 실수라고 그냥 잡으면 돼. 그리고 이 y는 3x 플러스 2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치역을 알 수가 있잖아요. x제곱도 그릴 수 있죠. 그럼 치역은 양의 실수인 거 알 수 있죠. 0 또는 양의 실수. 그쵸? 근데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죠. 지금 이 보기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공역이 무엇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 함수가 주어질 때.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거대한 문제가 생겨요. 잠시만요. 왜 또 됐죠? 무슨 거대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다 해가지고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보면 진짜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수함수를 볼까요? 지수함수는 수학 1에 나오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를 y는 3의 x승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의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f라는 함수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죠. 근데 이게 만약에 3의 x승이면 정의역이 뭐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죠. 이 x에다가 아무나 다 때려 걸 수 있잖아. 여기서 여기 존재하는 x축에 있는 이미 실수 다 때려 걸 수 있죠. 근데 3의 x승은 항상 양수예요. 그쵸? 그래서 얘의, 잘 보세요. 치역은, 제가 아까 치역은 f의 x라고 쓴다고 했었죠. 근데 x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죠. f의 r, 그러니까 이 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예요. 양의 실수는 r 플러스라고 적었습니다. 그죠? 이거 확실해. 이거는 100% 맞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여러분들이 3의 x에다 어떤 수를 때려박아도 이게 0이 될 수도 없고 음수가 될 수도 없어요. 음수가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양수밖에 안 나와. 치역이 양의 실수인 거는 빼박 팩트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교과서의 설명을 보면 별다른 언급이 없죠. 그죠? 우리 교과서 보면 지수함수 y는 3x에 대하여 머시기 이렇게 끝나지. 지수함수 3x에 대하여 공역은 머시기고 이런 설명 없죠.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공역은 뭐라고 두죠? 전체 실수로 둔다며. 그럼 봐봐. 이게 공역이고 이게 치역이야. 같습니까? 다르죠.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증가만 하죠. 증가만 하면 무조건 임의의 x값에 대하여 그거에 대응되는 y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y값은 이 x값에게만 선택을 받는 공역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1대1 함수인 거는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과서의 설명을 따르면 공역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또 빼박 양의 실수인 거 아는데 그럼 이거 두 개 다르잖아.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죠?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긴 하지.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공격과 취약이 다르니까 이건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역함수 없네. 뭡니까 이게? 근데 뒤에서 지수함수 y는 3의 x승에 역함수는 로금 3x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죠? 지금 제가 설명한 여기에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오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틀렸겠죠. 그렇죠? 실제로 지수함수의 공역은 양의 실수 집합이 돼요. 근데 왜? 그 이유가 안 나와. 교과서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생이 사실 교과서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로그 함수를 생각해 보더라도 진수에는 항상 양수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뭐 로그 함수를 이제 g라고 하면 g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이때는 거꾸로 정의역이 실수가 돼요. 양의 실수가 돼요. 그리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죠. 로그 함수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또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두고 그다음에 치역은 양의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납득은 돼. 왜냐면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쵸? 근데 지수함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수함수에서. 그리고 심지어 로그 함수를 보더라도 공역과 치역이 같기는 하나 그러면 그래도 좀 이상한 게 있어. 아니 어떻게 양의 실수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을 시키나? 에?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1대1 함수란 얘기죠.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잖아. 그러면 양의 실수에서 하나씩 뽑아서 실수 전체에 1대1 대응을 시킨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봐봐. 이게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양의 실수고 공역이나 치역이나 같으니까 어차피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면 예를 들어 뭐 이게 1, 2, 3, 4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0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의 실수니까 0.1도 있고 뭐 0.2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 똑같이 컨트롤 V, 컨트롤 C 해서 똑같이 있겠죠. 뭐 1, 2, 3, 4, 0.1, 0.2 다 있는데 그거 말고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파란색끼리 대응이 되고 얘네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얘는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1대1 대응이란 말이고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고등학생 때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아무도 정확한 정답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그때 이제 뭐 전교 1등이니 뭐니 그냥 학생들, 친구들, 뭐 선생님들 뭐 정확한 대답을 아무도 못했고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공부를 대학교 때 와서 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금방 끝납니다. 일단 그러한 케이스가 삼각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함수를 제가 만들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있죠. OAB라는 작은 삼각형과 OA'B'이라는 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정의역을 선분 AB의 점이라고 잡고 공역을 선분 A'B'의 점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면 원점 O에서 직선을 쭉 그어요. 이때 이 직선은 AB와 A'B'을 이제 교차하겠죠. 교차하도록 긋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AB와의 교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AB랑도 교점이 생기고 A'B'이랑도 생기겠죠. 이때 함수를 무슨 색으로 할까? 초록색. 요 두 점을 잇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이거를 P1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P1. 자, 그랬을 때 빨간 점이 P2예요. 그럼 얘 P2입니다.
P2가 아니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Q1이라고 해봅시다. Q1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1은 Q1에 대응이 되게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노란색이 아니고 주황색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것도 그을 수고 이것도 그을 수고 다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마다 파란색 점이 계속 생기죠. 그럼 그때마다 빨간색 점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AB와 A', B'을 다 이제 대응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딱 보면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선분 AB의 길이가 기나요? A', B'의 길이가 기나요? 밑에 게 길죠? A', B' 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임의의 파란색 점을 잡아도 그에 대응되는 빨간색 점을 뽑을 수 있죠. 또 거꾸로 임의의 빨간색 점을 먼저 뽑아도 주황색을 타고 가면 이 대응 관계를 타고 가면 파란색을 뽑을 수 있잖아. 마치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의 개수가 같아 보이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고요. 이게. 아니 분명히 선분의 길이로 따지면 밑에 게 길어. 이거 고대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딱 짝대기 보고 야, 이 나무 짝대기가 이게 기냐 이게 기냐. 그 100명이 100다 밑에 짝대기가 더 길대. 근데 내가 만약에 주황색처럼 직선을 그어서 점을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하면 점의 개수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뚝배기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뭐냐 이게? 분명히 길이는 밑에 긴데. 자, 이게 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선분 AB의 점의 개수와 이 점의 개수와 A', B'의 점의 개수 있죠. 이 점의 개수가 무한이라서 그렇습니다. 무한에서는 이렇게 직관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거시적으로 보면 얘는 선분의 길이는 대소관계가 명확하죠. 근데 무한의 대상인 점, 그러니까 점의 개수는 무한이잖아. 이 무한과 무한을 비교할 때는 마치 이게 두 개가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점의 개수는 같아 보인다. 이거 그러니까 정확히 점을 셀 수는 없죠. 그런데 둘 다 무한계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한과 무한을 비교할 때는 마치 무한끼리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무한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선택 과목에서 이건 미적분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수열이나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수투에도 나오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제곱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제가 밑에 예시는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로 들게 했는데 그러면 그냥 수투 기준으로 할까요? 수투 기준으로 뭐 n이랑 n3 이거 해볼까요? 밑에 거는 n3분의 n. 자, 이거 다 계산되죠? 위에 거는 무한대죠? 밑에 거는 0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선생님, 다항함수는 차수가 높은 놈이 이깁니다. 근데 그 이긴다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세모가 동그라미보다 강한 무한. 그러니까 더 빠르게 커진다 뭐 이런 뜻이죠. 무한으로 다가간다. 으로 다가간다. 이게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그 세기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무한이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결국에 무한대로 가고요. 밑에 거는 강한 무한이 분모에 있죠. 분자에는 약한 무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수열과 함수의 극한. 수투에서도 하고 미적분 가면요. 지수함수도 넣어요. 그럼 지수함수는 다항함수보다 더 빨리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무한대죠. 그리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n분의 3의 n승분의 n. 이건 뭐 0이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진단 말이죠. 이 개념이 이 무한에는 등급이 있다 이 개념이에요. 제가 칸토의 대각선 논법에서 자연수와 실수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크다 했죠?
사실 칸토의 대각선 노법이 이게 같지 않다. 원소의 기수를 절대값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저게 절대값 기호는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값은 숫자에다가 절대값 기호를 써야 이게 절대값이라는 뜻이죠. 근데 집합에다가 저 기호를 쓰면 원소의 개수란 뜻이에요. 그럼 이거 같지 않아요. 이 칸토 집합에서 칸토의 대각선 노법에서 한 거고, 실제로는 아래 실수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실수가 자연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의 원소의 개수가 같지 않다면 R이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원소의 개수 개념을 기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는 대소관계가 명확한데 점의 개수로 따지면 A, B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도 무한계고 A', B'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도 무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무한집합에 대해서 밑에 적어놨죠? 자,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을 사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 왜? 그러니까 무한계를 그러니까 개수가 무한계는 셀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몇 개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죠. 그래서 원소가 몇 개다 이런 표현보다는 기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에서는 이 기수가 그냥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1, 2, 3이다. 그럼 원소의 개수 몇이에요? nx는 3이잖아. 그렇지? 기수는 몇이죠? 얘도 3이에요. 근데 무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애초에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용어를 쓰자. 그래서 기수라는 용어를 쓰자 이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수 집합의 기수는 자연수 집합의 원소는 무한계이긴 하지만 자연수 집합의 기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뭐 알레프 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무한에는 등급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이런 거 해볼까요? n분의 3n. 자, 이거는 3이죠. 그러면 얘는 사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분자는 무한대로 가죠. 분모도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두 놈의 세기가 또는 등급이 어떤 등급? 무한의 세기, 무한의 등급이 같단 말이에요. 같으니까 3이라고 수렴을 낸 거야. 반면 위에서는 3의 n승이 더 크죠? 분모에 있는 n보다 이게 더 강하고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한의 세기가 무한의 등급이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3의 n승이 n보다 더 높은 거죠.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무한집합에서 무한의 세기가 같을 때 1대1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주황색 선분을 긋는 방식 이게 1대1 대응을 만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임의의 P1도 임의의 파란색 점도 임의의 빨간색 점이랑 다 연결이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이 무한과 이 무한은 등급과 세기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버려요. 왜냐면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 등장했지만 무한집합의 엄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주어진 자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무한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 X에서 어떤 부분집합을 꺼냅니다. Y라고. 그러니까 Y는 X의 부분집합이에요. Y는 X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택했을 때 그 Y와 X 둘 사이에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자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X를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데 이 Y는 X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1, 2, 3, 4 쭉쭉쭉쭉 A, B, C, D 얘가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두 개입니다. X는 무한집합이고 이게 무한집합이 정의예요. F는 1대1 대응이다 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Y가 F의 X 이게 치역이고 이게 공역이기 때문이죠.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 1대1 함수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X가 전체고 Y는 부분인데 어떻게 전체에서 부분으로 1대1 함수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죠? 유한집합에서는 안 돼요. 이게 유한집합에서 1, 2, 3, 4 똑같이 1, 2, 3, 4 해볼까요? 1, 2, 3, 4의 부분집합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Y 이렇게 1, 2, 3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가 존재하나요? 때려 죽어도 없죠? 어? 없잖아. 반드시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무한집합의 정의가 이래요. 실제로 엄밀한 정의입니다. 이게 전체에서 부분을 택했을 때 전체와 부분 사이에 1대1 함수가 존재하면 그 전체를 무한집합이라고 하자.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때 F는 1대1 대응이 돼버려요. 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함수고 그치? 공역은 Y고 치역은 fx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무한에서는요 신비롭죠. 부분과 전체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질적인 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전체의 성질이 같을 수가 있다. 이게 무한집합이 가지는 우리의 직관과 충돌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결국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집합론의 내용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양의 실수와 실수 전체 집합의 기수가 같거든요. 기수가 같고 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었고 지수함수의 치역이 뭐였죠? 지수함수의 치역은 제가 FR이라고 적는다고 했죠. 이게 지수함수의 치역입니다. 치역이 R에 플러스였단 말이죠. 그쵸? 그럼 함수를 만들 때 R에서 R 플러스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죠. 아까 Y는 3의 X승 이거를 fx라고 하면 f는 R에서 밑에다가 제가 여기다 치역이라고 적고 이걸 R 플러스라고 적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공역이 이놈이죠. R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설명에서 자 여기 있는 설명에서 이 x가 지수함수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에는 이미 x를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그랬을 때 이 공역을 R 플러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y는 x의 부분이잖아. R 플러스는 R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y를 R 플러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치역이 실제로 3의 x의 y는 3의 x라는 규칙에 따라서 치역을 만들어 보면 R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국에 무한집합일 때는 공역을 조작 가능해요. 자, 교과서에는 함수 y는 fx의 공역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으로 공역을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공역이 무한집합이거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의역이 무한집합이면요. 정의역이 무한집합이면 공역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단지 결론적으로 그 만든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공역을 주작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주작을 하는 건 아니지. 그냥 주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어떤 불법적으로 주작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논리적으로 주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까지 설명한 모든 논리에 따라서 무한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공역을 치역과 같다고 둬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내용만 따졌을 때는 치역은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공역을 못 찾아요. 하지만 공역은 조작이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왜? 정의역이 무한집합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의역이 무한집합으로 제시되지 않고 그냥 아까 교과서 그림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역이 이거는 뭐냐 유한집합이죠. 위에 것도 유한집합이고. 그럴 때는 공역도 반드시 유한집합일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1대1 대응이라면 공역은 유한집합이 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런 함수, 사실 이것만 봐도 지금 무한집합이죠. 정의역 무한집합이죠. 치역도 뭐죠? 무한집합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공역을 치역과 같다고 둬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y는 x제곱은 어차피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그렇죠? 내가 공역과 치역을 같다고 해버려도 얘는 어차피 1대1 대응이 못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치역을 찾을 수가 있고 정의역도 이제 당연히 찾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얘는 1대1 함수인 건 분명해. 근데 1대1 대응이 되게까지 만들고 싶으면 공역을 치역과 같다고 둬버려도 된다 이겁니다. 얘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이거를 고등학생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세특으로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위에 좀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대답 못합니다. 이거. 야, 아니 교과서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둔다는데 지수함수는 왜 1대1 대응이냐. 제가 여태까지 본 그 어떤 학생도 그 어떤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도 교과서만 보고 이거 절대 모르겠죠.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게 그냥 좀 재미있게 수학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냥 알려준 대로 너무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기보다는 의문을 자꾸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수학 공부를 할 때나 과학 공부를 할 때나 뭐 다른 과목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어나 사회나 다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런 호기심과 어떤 그런 꼬여있는 뭉탈에 내가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학습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뭐 어차피 뭐 다 봐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찍은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